안녕하십니까, 위험성형입니다. 지금 시간 12월 14일 일요일 오후 7시 43분 되겠습니다. 7년 영상에서 FOMC 이후에 좀 내려오게 되면 매수로 대응을 하자, S&P 기준 6,800 언저리까지 내려오고 나서 6,907점까지 올라가는 연말 랠리, 산타 랠리가 오지 않을까라고 봤었고요. 6,800 언저리에서 브로드컴 실적이 좀 잘 나오면서 상방으로 향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봤었는데, 차트적으로는 6,800까지 내려오는 거는 얼추 맞았지만 브로드컴이 재료가 돼서 위로 올라가는 제 예상은 틀렸습니다. 브로드컴이 실적 자체는 좋았지만 시장이 기대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브로드컴, AI, 반도체 중심으로 더 큰 하락이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끌어내려진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우나 러셀을 봤을 때는 신고가 영역에 있고 하락폭이 이들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무너지는 폭락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는 일단 문제가 브로드컴, AI, 반도체 쪽에 좀 국한됐다라고 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폭락 장세가 올 것이다, 그렇게까지 보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이 다른 섹터까지 하락을 전염시킨다면 좀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아직은 큰 틀에서 상방을 봐야 된다, 일단 이렇게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주에 중요한 경제 일정이 좀 많습니다. 화요일날 고용보고서, 11월달 실업률, NFP 발표가 있고요. 목요일날에 20년물 채권 입찰도 있고,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또 10시 반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에 PCE도 발표가 되고요. 큰 거는 BOJ, 일본의 금리 결정이 있다,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반도체 AI 쪽에 문제가 국한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시장 전반적인 폭락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번 주에 뭔가 문제가 생겨야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 의견을 게시글에 다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제 생각은 파월이 FOMC에서 고용과 물가에 대한 큰 방향, 내년의 방향성을 미리 다 말해놨기 때문에 관세로 인한 인플레가 1분기에 조금 생길 수는 있겠지만 일시적일 것이고 크게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좀 라이트하지만 QE를 어쨌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유동성 쪽으로 문제가 없고, 고용이나 물가에 대한 걸 이미 파월이 다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번 주에 고용이 너무 안 좋게 나온다거나 아니 물가가 너무 높게 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만 나오지 않으면 이번 주에 경제 지표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고, 일본의 금리가 인상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인상이 되더라도 시장에 이미 선반영이 좀 돼 있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되더라도 큰 충격이 오지는 않을 거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금리 인상이 큰 틀에서 방향성을 좀 정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S&P 6,800 지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차트랑 옵션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P 차트를 보게 되면 1, 2, 3, 4, 5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이거나 아니면 1, 2, 3으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위치에서 바로 올라가거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6,800입니다. 거기서 한 6,780 정도, 요 정도를 종가로 깨지 않는 범위, 일봉상 21선을 지지를 해주고 바로 이렇게 주초에 올라갈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흐름으로서 7,000까지 올라가는 흐름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옵션상으로도 차트적으로도 6,800, 6,780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다음 주에 21선 6,800 정도가 지지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A, B, C 이런 식으로 쏟아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이 평행 추세를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평행 추세를 다시 리테스트 하러 가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 매물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여기 매물대 61선 기존 추세 리테스트, 여기가 겹치는 부분이 6,730 정도, 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옵션 지지 라인을 봤을 때 6,800이 깨지면 6,700 초반까지 내려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오면 리테스트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 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6,800 잘 보시고요. 6,800이 깨진다 그러면 6,730까지 내려가는 거, S&P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SPY 스파이 차트로 보더라도 이게 중요한 매물대가 있고 61선이 지나가고 추세선이 지나가죠. ABC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면 672, 많이 떨어지면 670 정도까지 떨어질 수가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670 여기에 풋옵션이 좀 많기 때문에 여기가 지지라인이 다음 주엔 될 확률이 높고요. 최대 670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고 670 지지되고 튕겨 오를 때 매수 라인으로 좀 써볼 수가 있겠다. 최대 리스크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6,800 정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그래도 상방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SPX 7000에 압도적인 콜옵션 물량이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제가 6,800 빨간 글씨로 써놨죠. 여기에도 옵션 물량이 꽤 많고요. 여기를 지켜준다고 한다면 실전 방향으로 향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콜옵션이 많기도 하고요. 콜옵션이 좀 저렴해져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여길 지키면 충분히 연말까지 7,000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6,800, 차트상으로도 보셨지만 21선 추세 지지 저항 이런 게 다 걸리는 자리입니다. 6,800이 종가로 깨진다, 4시간 봉이 장중에 그 아래서 잠겨버린다, 급격하게 막 내려간다고 한다면
보시면 6,600 여기까지 좀 끌려 내려갈 수 있는 구조. 일단 다음 주 6,600까지 뭐 내려가긴 좀 어렵다고 보여도 다음 주에는 6,700까지 내려갈 것이고, 거기까지 내려가면 최대 6,600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좀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에 개별주를 어차피 매매하시겠지만 지수가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6,800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먼저 엔비디아를 볼 텐데요. 엔비디아, 브로드컴, 오라클 이 셋이서 다 같이 이 시장을 좀 끌어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여기 고점들을 이은 선을 이렇게 그어봤을 때 지지 저항이 계속 나오거든요. 올라갔지만 결국 이 라인을 지금 깨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캔들적으로 봤을 때, 지저항으로 봤을 때 모양이 좋지 않다. 여기가 이렇게 헤드앤숄더도 보이기 때문에 내려갈 확률이 훨씬 더 커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추세선이 182불 이 정도 되는데 이 위로 다시 올라와서 일봉이 안착하지 않는 이상은 하방의 기운이 점점 세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일봉으로 살펴봤을 때 구름대 하단에서 비비다가 구름대 아래로 내려온 모습이어서 좋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추세선 밑으로 리테스트 받고 지금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좋지 않고, 이평선으로 봐도 단기 이평선 전부 역배열 나왔고 60일선 21선 역배열이 나버렸고, 그러니까 6개월 선이거든요. 112일선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다음 주 시작할 때 182불 180불대 위로 살아서 이런 식으로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이런 식으로 내려갈 확률이 훨씬 커졌습니다. 여기서부터 조정파동이 시작이든 여기가 최고점에서 조정파동이 시작이든 어쨌든 여기서부터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세 마디로 내려갈 확률이 생겼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내려왔을 때 매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간다 라고 하면 최대 155불 150불대까지 충분히 보이는 라인이 돼버렸고요. 111선 사수 못하면 여기 224일선 1년선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충분히 생겼습니다. 옵션적으로 중간에 170불 여기 정도에는 지지가 나오겠지만 결국 여기까지 깨지면 155불까지 내려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엔비디아가 여기서부터 다시 ABC 이런 식으로 조정파동으로 올려준다면 182불 위로 올라와 줘야겠고요. 이렇게 올라간다면 6,800을 사수하고 7,000을 가는데 방해가 안 될 것이고, 엔비디아가 이런 식으로 쏟아지면 S&P가 아래쪽으로 쏟아지는데 엔비디아가 일조를 할 수밖에 없다. 엔비디아를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를 하지 않더라도 지수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는지 아닌지 엔비디아를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200불을 넘기긴 힘들고, 이런 식으로서 긴 수렴의 형태로서 가격의 상승보다는 기간 조정을 주고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봉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위치가 돼버렸다, 이렇게 엔비디아는 보시면 될 것 같고, 브로드컴도 일봉상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치고 나간 뒤에 여기서 밟고 올라가주는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게 W, X, Y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를 최고점으로서 A, B, C 이런 식으로 러닝 플랫 혹은 익스펜디드 플랫 조정을 받고 나서 재차 내년에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동의 형식과 상관없이 브로드컴은 일단 여기까지 내려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30불대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고, 조금 더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여기 갭 채우는 수준으로서 310에서 315불까지 내려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봤을 때는 일단 다음 주 초반에 360불 만약에 지지가 나오면 신고가를 바로 간다라기보다 반등 주고 이렇게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내려온다면 310불대 330불대 여기서 매수를 받아야 된다, 지금 매수 받긴 좀 이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식의 흐름으로 조정을 받고 나면 다시 한번 내년에는 이제 큰 상승이 나오는 구간, 지금은 좀 접근하기는 어려운 구간, 이렇게 보고 있고, 브로드컴, 엔비디아 다 내려갈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지수가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 여러분들이 염두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이 빌빌거리고 있으니 테슬라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테슬라가 차트도 유일하게 살아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한파동 올리고 조정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만약에 다음 주에 460불 이상에서 종가 마감 해주면 500불 방향으로 바로 치고 나갈 확률이 생기기 때문에 테슬라는 어느 정도 물량을 좀 들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지수가 우르르 쏟아져서 뭐 6,700 이런 데까지 쏟아지면 이런 식으로 플랫으로 떨어지되 425불 정도 여기가 최대 조정이라고 보이고요. 다음 주에 440 이 정도 깨지 않는 범위에서는 상방 추세가 이어질 확률이 좀 높지 않나,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460 넘어가면 바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440, 425 이런데 혹시 자리 주면 테슬라는 매수해서 올라가면 되는 500, 520 정도 노려볼 수 있겠다. 테슬라는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유나헬입니다. 지금 시장이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요, 기술주들이 그렇게 떨어져도 유나헬 같은 헬스케어 다른 섹터 종목들은 건강하게 잘 살아 있습니다. 유나헬은 이렇게 한파동에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부터 조정파동이 내려왔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보고 있고, 한 455불 이 정도를 다
타겟으로 보면 되겠고요.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숄더를 잘 만들어줬고 옵션 구성도 괜찮고 이미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갈 자리가 훨씬 큰 그런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활 같은 경우는 제가 초록색으로 이렇게 박스를 쳐놨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바닥을 잘 형성했고 매물대를 바닥에서 잘 만들어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20불, 315불 이 정도만 깨지 않으면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상방으로는 일단 지난주 코럴 340 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350 위에 안착할 수 있다고 하면 이제 연속적으로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하일은 상방을 보는 게 훨씬 유리해 보이고 내려오더라도 315, 320불 정도 여기서 매수를 받아서 이런 식의 흐름을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네마녀의 날도 있고 발표할 수 있는 지표는 다 발표하고 일본의 금리 결정까지 아주 어지럽고 변동성이 큰 장세가 될 겁니다. 저는 멤버십에서 매일매일 지수부터 해서 모든 종목들의 옵션 구성을 알려드리고 있고 중요 지지 저항 같은 경우도 옵션 표를 보고서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특징적인 종목들은 차트 분석까지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AI, 지수, 대형주들, 코인 관련주, 중소형주까지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장세에서 옵션을 아는 게 모르는 것보다는 변동성 대처하기가 훨씬 좋을 겁니다. 많은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 변동성에 잘 대처하시길 바라겠고요. 잘 올라줘서 산타랠리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